저는 MBTI가 INFJ예요. 극내향성이거든요. 저는 반려동물이 좀 태어나는 그런 탄생의 순간 같은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산과학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동물병원 수의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심용희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과학을 전공한 심용희 수의사라고 하고요. 현재는 반려동물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어떻게 그런 길을 걷게 되셨나요? 산과는 산부인과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수의학에서는 산부인과 비뇨기과가 합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려동물의 번식 생리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반려동물이 좀 태어나는 그런 탄생의 순간 같은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산과학이라고 하는 전공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 교수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벌써 20년 넘게 지내서 산과학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학교 산과학 대학원 연구실에서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형질 전환 동물이 뭔지 아세요? 뭔가 유전자를 목적에 맞게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동물의 형질을 인류에 좀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발하는 거가 형질 전환 동물인데요. 그 유즙에서 백혈구 조혈인자를 만들어내는 메디라고 하는 흑염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 저 또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런 의미 있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수님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흑염소의 전국 정식 명칭은 한국 재래사냥이거든요. 낮 시간에는 한국 재래사냥을 뛰어다니고 오후 시간에는 저희 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흑염소들이 잘 도망가요. 정말 잘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희 수의학과들이 약간 혐오시설로 분리됩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왜요? 수의학과에는 짖는 강아지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배설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다른 학과 수업에 좀 방해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만 빼고 모든 대학교의 수의학과는 본 대학교들이 몰려있는 데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흑염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높이 뜁니다. 그래서 번번이 흑염소들이 탈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문을 여는 법을 배워요. 같이 동반 탈출하면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 말고 아이들이 탈출했으니 모두 3, 3, 5 몰려서 이제 산으로 아이들을 이제 몰러 찾으러 가죠. 수업하다 말고요? 수업하다 말고요. 왜냐하면 아주 귀중한 이 아이들이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흑염소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산과는 생명을 번식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려견, 반려묘 쪽보다 저희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가 소애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젖소, 한우 얘네들이 잘 번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젖소 같은 경우는 출산을 잘해야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소들한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를 진료했던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많이 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RP라고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소의 항문, 직장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휘저어요. 그러면서 진료를 합니다. RP가 렉탈 팔페이션이라고 해서 직장을 통해서 촉진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소라고 하는 동물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좀 진단하려는데 내부적인 진단을 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이 아이들의 소화기관이라든지 생식기관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진료를 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되게 놀라워 하시고요. 소한테 안 좋은 행동이 아니냐, 동물을 학대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건강검진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고요. 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잘 참아주긴 합니다. 선생님께서 대학 시절 첫 반려견을 기르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제 첫 반려견 이름은 사월이고요. 제 생일 4월에 있는데 제 생일에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월이었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부모님들께서 제가 입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길렀는데 사월이한테 좀 안쓰러움은 이 친구와 제가 진짜 대학원 생활 같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원 졸업반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좀 길게 살지 못했죠. 네네. 후두골 이형성, 뭐 뇌수두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아와 보호자님들, 포메라니안 보호자님들 좀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뇌에 물이 차는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 사월이 같은 경우에 제 대학원 때 그 뇌수두증에 걸렸고요. 지금은 워낙에 수의학이 발전되고 실력이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완치되거나 치료되는 율이 높은데 그 당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MRI나 CT도 한국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치료 예도 많지 않아서 좀 좋지 않았었는데 제 대학원 졸업할 때 이 친구를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반려동물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기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다른 사람의 동물을 진료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내 동물도 사랑으로 완벽하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자격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던졌던 때였고요. 그래서 4월이 떠나보낸 다음에 사실 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4월이 떠나보낸 다음에 그게 좀 힘들었던 것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바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되지 못하고 연구소에서 수의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의학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그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네요. 좀 치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오래 아팠을 때 마냥 애석하고 마냥 계속 순수한 마음이지 못하거든요. 또 심지어 그 제가 대학원 생활 때 저도 대학원 졸업반이고 아마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나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파서 온연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까지 왜 이러니 약간 이런 뭔가 아이한테 좀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의사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반려동물 보호자였다면 이 아이의 아픔에 오히려 더 공감하고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좀 더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있었죠. 보호자로서의 안타까움인 부분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동시에 수의사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료되어야 되고 약간 그런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젊은 2030은 반려동물 키울 생각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돌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2030보다는 10대 친구들이 반려견 입양하는 거는 하지 마라는 아니지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근데 보통 친구들의 좀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친구가 너무나 원해서 10대 초반이나 그런 친구들이 반려견을 입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들이 책임감 있게 온전히 돌보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자제분이 원하는 것 때문에만 입양하신 경우에는 그 책임감을 좀 다 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아이가 노견이 됐을 때가 한참 친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나 아니면 대학 생활에 좀 젖어들 때예요. 가장 많은 아이한테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기에 되려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주 보호자가. 그래서 10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자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아이를 사랑하고 원해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20, 30대 보호자가 입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 이해를 좀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20, 30대에는 많은 도전을 해야 되고 많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반려견이 있다 보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 두고 유학 가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입양을 고려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또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회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기도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런데 반려견이 있으면 삶의 의지가 돼요.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려견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반려동물 문화나 산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라고 하는 딱 조건이
반려견을 기르면 안 되는 나이 또는 반려견을 기르면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런 고민은 항상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70대가 되셨대요. 근데 그분도 고민을 하시더래요. 내가 지금 강아지 입양해서 기르려면 얘가 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민을 하시더래요. 사실 어떤 좋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20, 30대는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되고 40, 50대는 가정을 돌보는 게 중요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노년에는 자기 몸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조건이 이 반려견이랑 더 잘 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반려견을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수의사의 모습이 있어요. 약간 하얀색 자켓에 깔끔한 외모에 또는 안경 좀 끼고 계시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외모잖아요. 수염도 기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수염은 제가 얼굴이 너무 커서 이제 얼굴 좀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몸과 얼굴에 좀 경계도 지어주는 기분이 있는데 제가 동물병원 수의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는 MBTI가 INFJ예요. 극내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불특정에 제가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사실 강아지, 고양이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동물을 사랑한다고만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료회사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직업적인 만족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수의사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모두 되게 밝은 수의사들도 많으시지만 저처럼 되게 수줍어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수의사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포지션을 잘 찾으신 거네요.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 직장의 주제가 일단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크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아이들이 아팠을 때 공감하기가 좀 힘들고 오히려 나는 더 냉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좀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오히려 보호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수의사 때보다는 훨씬 더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동물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출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했던 게 동물병원에 친구들이 와 있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아이들을 만지세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도 늘 손을 닦고 아이를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피부병이 옮거나 다른 뭐 조금 낯설어하는 게 강한 친구들이 오면 사실 저희 친구들은 아빠 때문에 병원 왔지만 잠깐 들어가서 갇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더 미안하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하시는 거는 뭐 괜찮으신 거죠? 저는 네.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을 안 보여요. 저 되게 재밌는 특성인데 개개인이서 작은 공간에서 1대1이나 아니면 또는 보호자님이 몇 분 더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트여져 있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을 뵐 때는 사람으로 인지를 안 하고 군중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INFJ 특징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댓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상세히 남겨드릴 수 있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를 찾으실 수는 있는데 제가 DM을 보내셔도 잘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오이지 개만족 채널의 댓글을 통해서 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가족들의 만족을 위하여 개 같이 산다.